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형법은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낙태를 금지하고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사전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이거나 가짜뉴스 확산, 공산주의 등 국가 이념에 반하는 견해를 퍼뜨리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으며 신성모독죄는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엔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엔은 지난 8일 유엔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통해 성명을 내고 개정 형법의 특정 조항에 법의 평등한 보호와 종교 및 신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 기본적인 자유 및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형법의 일부 조항이 인권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법적 의무를 위반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여성과 아동,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다양한 성적 권리와 생식권, 사생활, 종교나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소수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를 정당화하고 이들에 대한 폭력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로운 형법 시행을 준비하는 동안 국제인권법적 의무와 약속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이해 관계자와 공개적으로 대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 형법의 대변인인 엘버트 아리스 변호사는 유엔의 우려를 존중한다면서도 형법이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형법이 인도네시아 헌법과 유럽 인권조약에도 부합한다며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이나 아동, 언론, 소수 집단 등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형법이 인권과 인간의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규제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를 정당화한다면 그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새로운 형법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 언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여론이 들끓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서부 자바주 반둥에서 자폭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과 외신 등은 이날 오전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서로 진입을 시도했으며 경찰관들이 그의 진입을 막자 흉기를 휘둘렀고 고지어 폭탄이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폭발로 남성과 경찰관 1명 등 2명이 사망했으며 경찰관과 인근에 지나가던 시민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경찰서 인근에서 또 다른 폭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와 연계된 자마 안샤루타울라 소속으로 과거에도 테러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부 자바주 경찰청장은 해당 남성의 오토바이에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형법이 이교도의 산물이며 법 집행관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최근 혼외 정사와 혼전 동거 시 처벌하는 내용의 새로운 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인권단체는 새로운 형법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슬람 보수주의에 치우쳤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보수 이슬람 단체들은 동성애 처벌 조항이 삭제되고 낙태 금지도 예외 조항이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연말연시에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종종 발생하며 특히 제2AD는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여 30명 이상 사망하는 참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연말연시에 경찰서와 종교시설 등에 대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며 안전공지를 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인 88명을 포함해 총 20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2년 발리 폭탄 테러 주범인 우마르 파텍이 호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석방됐습니다. 알카에다와 연계한 동남아 이슬람 원리주의 연합단체 제마 이슬라미아 소속인 파텍은 2002년 10월 12일 발리의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연쇄폭탄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에 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파텍은 독립기념일 특별감면 등을 통해 모두 33개월을 감형받은 데 이어 수감기간이 전체 형량의 3분의 1을 넘어서면서 가석방 대상이 되었고 최근에 가석방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정당국은 파텍이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급진주의를 포기하고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했다며 그는 변화를 보였고 가석방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테러 주범이 가석방되자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 조치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크리스 보웬 호주 에너지부 장관은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의 법체계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파텍이 풀려났다는 사실이 끔찍하며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그가 확실히 감시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언론도 일제히 그의 가석방 소식을 전하며 호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리 폭탄 테러 사건의 생존자로 파텍의 재판에서 증인으로도 참석했던 피터 휴즈 씨는 호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파텍이 급진주의를 포기했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설명을 믿지 않는다며 호주 정부가 파텍의 가석방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내년에도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금리 상승세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인도네시아 국채 투자가 유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은 6일 물리아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인도네시아 경제 및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5.1%, 내년에는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래에셋의 안대웅 이사는 내년에도 견조한 소비와 수출 증가세를 바탕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예정이라며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부진에도 5%대 성장률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중국의 대체 제조 생산 기지로 인도네시아가 부각되면서 설비와 인프라 등의 투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은 세계 경제 둔화와 경기 침체 우려로 전 세계 교역이 축소될 수 있어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올해 5%대인 물가 상승률은 내년에는 3.65%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목표치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봤으며 인도네시아 기준금리는 올해 5.5%까지 오른 뒤에 내년 상반기 6.0%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래에셋은 인도네시아 투자의 경우 주식시장보다 국채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채는 10년물 기준 수익률이 7% 내외에 이르며 금리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라며 강달러 현상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루피아 가치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인도네시아 국채는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로 예상되는 내년 2분기 이후 안전한 투자 대안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우리나라 연예기획사 SM은 자카르타 롯데쇼핑 에비뉴 1층 메인 스폿에 플래그십 스토어 광야에 해외 첫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개점 시간 전부터 오픈런에 나선 수많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것은 물론 늦은 시간까지 꾸준한 방문객 수를 보이며 이날 하루 약 2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그랜드 오픈에 앞서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유명 셀러브리티를 비롯해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곳을 방문했으며 인도네시아 CNN을 비롯한 현재 여러 매체에서 광야 자카르타 취재에 나서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일에는 프라이빗 프리오프닝 투어를 진행, SM 팬 커뮤니티 광야 클럽에 연간 유료 회원 중 100명을 추첨해 광야 앰베서더로 초대했습니다. 광야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 없이 K-컬처를 즐길 수 있는 메타버셜 익스피리언스 브랜드로 셀러브리티, 팬덤, 프로슈머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을 지칭합니다. 한편 S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월 광야 에버랜드 오픈을 시작으로 광야 서울, 광야 자카르타를 연달아 오픈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 광야 LA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경상남도 자카르타 사무소는 인도네시아 브로모 국립공원에서 동부자바주와 패션 콜라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패션 콜라보는 동부자바주의 콜라보 참여 요청에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진주실크와 한국과 진주의 전통 문양을 동부자바주 바틱 패션쇼 행사에 제공했고 패션쇼의 메인 디자이너인 엠브란 나와미가 인도네시아 마자파잇 왕국의 바틱 문양, 한국의 봉황 떠오르는 태양 이미지를 결합해 세 벌의 의상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바틱 패션쇼는 동부자바주의 연례 행사로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4회째로 특히 올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적 관심 이벤트 탑10으로 지정되어 더욱 성대히 치러졌으며 한국의 서호주도 협업에 참여했습니다. 의상을 제작한 디자이너는 실크를 제공한 진주문화관광재단에 감사를 표하며 바틱 염색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주 실크의 품질이 너무 우수해 만족스럽게 옷을 제작했으며 내년 행사에도 경상남도 및 진주 실크와 협력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자카르타에서 패션 전시회 인도네시아 바틱과 진주 실크 이야기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의 한복 디자이너 박선옥 대표와 인도네시아 바틱 디자이너인 조세핀 코마라 대표가 협업해 제작한 한복을 선보여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지난 12월 7일 스나얀에 위치한 물리아 호텔에서 2022 한인회 송년회 밤을 개최했습니다. 2018년에 이어 4년 만에 열린 한인회 송년회 밤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박태성 대사와 직원들, 이강현 코참 인도네시아 회장, 지역 한인 회장들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각 단체장들, 사전에 행사 참가를 신청한 한인동포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재한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인회의 모든 활동을 통해 한인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했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라며 협력해준 한인회 임원들과 한인동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귀임을 앞둔 박태성 대사는 2년 반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대사로서 양국의 투자 무역 협력에 주력했다며 한인동포와 동고동락한 시간이 보람있고 영광이었다고 인사했습니다. 한인회는 이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사명감을 발휘한 유한수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영사, 복덕교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팀장, 강영구 조은내과 원장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한인회가 2016년 제정한 자랑스러운 한인상에는 최영미 김동식 부부가 3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땅그랑 지역 수가르노아타 공항 뒷길에 위치하고 있는 한센병 전문 치료 병원 근처에
한센병 환자 가족들이 모여 사는 시타날라 마을에서 2017년 8월부터 한센병 환자의 환부 소독 등 의료 봉사를 하고 한센인 자녀를 위한 공부방을 운영해왔습니다. 박재한 한인 회장은 자랑스러운 한인상 수상자인 이들 부부에게는 2천만 루피아를 전달하고 한인회 차원에서 뜻을 함께하는 의미로 지속적으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만찬 후에는 해문권 추천과 초대 가수의 흥겨운 무대로 화기애애한 화합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